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수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남자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년 6월이면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가 출범해서 규제 타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에 강원도는 지금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도민들 가운데는 특별자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죽음의 조에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강원도민 여러분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강원도가 새로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앞둔 지금 지원방송에서는요, 강원도의 자치발전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시기만도 사실 힘들었는데요. 방송에서 아마 보시는 기회가 흔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하면 18개 시군 중에서도 빅3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세 시장님까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네 분을 각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운맛에서 순한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솔직히 김진태 조지사님 그러면 약간 세시고 강력하고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눈빛에서부터 이제 총명함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육동한 춘천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훤칠하고 또 키가 크셔서 눈에 쏙 들어오는 분이십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원주와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지시는 분이시죠. 원강수 원주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가 가장 멀 것 같아요. 춘천에서는 시원시원하니 의리의 선이 좀 굵은 진짜 사나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릉이 여기서 진짜 제일 멀죠? 네, 제일 멉니다. 그 다음이 원주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셨으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성이 아주 뚜렷한 네 분과 함께 한 시간 진행할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이게 토론이긴 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논쟁이 아니라 협동을 요하는 그런 토론인 만큼 밝은 분위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기 전에 제작진이 2주간 동안 정말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서인데요. 춘천, 원주, 강릉 시민들은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호반의 도시, 낭만의 도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에도 뭐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재래시장인데 솔직히 말해서 재래시장다운 먹거리 형성도 없고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저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버스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나오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애기들 있고 대중교통이 좀 자전거 타다 보면은 태그가 좀 울퉁불퉁한 데가 많더라고요. 주말에 바다도 보러 가고 싶고 호수도 보러 가고 싶고 한데 관광객들한테 많이 양보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럴 때 서로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관광객 에티켓도 지켜주시고 도로에 이제 주차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주말에는 아마 잘 안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양쪽으로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그렇죠. 그런 게 좀 불편한데.
시장 안쪽 먹거리들 그것만 이제 활성화가 되지 이 뒤쪽으로는 너무 죽어가지고 이 뒤 골목으로 사람이 안 다녀요. 관광객 놀러 오면은 쉽게 뭐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는 어떤 뭐 축제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문지는 너무 이제 그런 쪽에서는 너무 빈약하다. 지금도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고속터미널 부지가 사라진다는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구국 택지니 단계 택지니 뭐 기업 도시니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전역으로는 아주 썰렁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남부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아주 원두가 아주 성살이기 좋고 아주 제일 좋은 고장이래요. 아주. 네,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가 마무리됐네요. 예, 예전에 정말 강원도 사투리가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강원도가 제일 좋은 고장이더래요. 이게 단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그 액센트가 또 다른 경우도 있더군요. 강원도가 제일 좋은 고장이에요. 뭐 이래도 이제 강원도 사투리가 되는데 어쨌거나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각 시민들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제작진들이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좀 몇 개 뽑아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지사님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첫 번째 현안이 바로 인구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지금 강원도 인구가 153만 8,801명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굉장히 어려운 예, 문제가 이제 인구 문제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인구 200만을 좀 달성하는 예. 게 첫 번째 목표인데요. 네네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데 예, 예. 첫 번째 전략은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아, 기업 유치. 예, 강원 네네.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규제를 아주 그냥 대폭 네네. 획기적으로 줄여서 기업들이 막 들어오게 하면 네네. 고용이 늘어나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마지막 네.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강릉 같은 경우 예를 네네. 들면 인구가 20몇만밖에 안 되는데 강릉이 21만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는 그 몇 배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엄청난 인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주민등록으로만 우리는 따지니까 예, 예. 이 억울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유동인구, 네네네. 관광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와 네네. 계시는 분들도 네네. 주민등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걸 강구해야 됩니다. 1박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민등록 부여.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주민등록이 왜 꼭 예. 하나만 있어야 되냐? 아, 그러네요. 수도권에도 살고 오, 예, 예. 강릉이나 뭐 속초에 사는 분들도 여기에 어. 하나나 아니면 최소한 0.5라도 우리가 주민등록을 획득하자.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 네네. 나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너무 넘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그 아이디어대로 예, 실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서 실제로 살고 있는 정주 인구라고 그러죠. 그분들 빼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워낙 많으시니까.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담인 듯 아닌 듯 제가 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만 하루 정도 1박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강원도에 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중 주민증 같은 걸 좀 부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강원도 예. 관광객 많지, 네네네. 군인 아저씨들 많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주민등록에서는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거기까지 다 카운트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춘천의 육동환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계 인구가 100만 도시인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목표세요. 이게 방금 전에 그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이제 정주 인구는 28만이거든요. 춘천은. 근데 이제 29만을 28만 6,371명인데 29만으로 방금 넘었습니다. 29만. 29만이요. 29만으로 예.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관계 인구라는 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념인지 이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고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까 지사님이 네. 말씀하신 거랑 네.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네, 네. 관계 인구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어떤 형태라든지 그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관계 인구가 많아지면은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부터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시행되는데요. 네. 저 이거 만드냐고 혼났습니다. 강원연구원 시절에 네. 고향사랑 기부제 입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예, 겁니다. 기부하고 혜택도 받고 네. 그분들도 광의에 보면은 관계인구로 볼 수 있겠죠. 관계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우리가 고향을 또 사랑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사회자 아시겠지만 요새 열풍이 있는 게 워케이션입니다. 네네네. 워케이션은 비록 서울서 사무실 일하지 않고 네. 춘천에 와서 일하면서 네. 여기서 일도 하고 레저도 즐기는 거죠. 비록 몸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네네. 크게 보면은 주민등록은 없지만은 네. 관계 인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춘천의 그 지리적 이점, 수도권하고 접근성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은퇴자 마을을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춘천에서 주거하게 하면은 광의의 관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하고 또 춘천이 매력 있는 도시임을 자주 잘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계 인구라는 게 이제 여러 그 의미가 있네요. 아까 네네. 관광객도 들어가고 서포터즈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원주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님. 원주시는 이제 도내 지자체 최초로 36만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죠? 36만 넘어선 거는? 맞습니다. 예, 네. 축하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늘었지만 청년층 인구가 2년 연속 감소를 했고 10가구 중에 4가구는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인구가 말씀 주신 네. 대로 원주가 늘고는 있는데 네네. 요즘 들어 최근 들어서 정체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홀로 가구가 이제 늘고 있고 청년 인구는 지금 줄고 있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은 청년 인구의 증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지금 네. 뾰족한 수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 인력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네. 반도체 도시를 이제 표방하고 있는데 네네. 기초 인력부터 전문 인력,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기초 인력부터 전문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반도체 교육원을 원주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께서 지금 강원도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저희 원주시와 함께 반도체 교육원을 원주에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지도 저희가 적당한 곳을 물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교육원이 들어와서 기초부터 전문 인력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그런 기업 일자리가 원주에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가 답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 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5개 시군과는 달리 오늘 세 분의 시장님들은 도지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근히 또 이걸 잘 어필해 주셨어요. 도지사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홍규 강릉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만이 이제 넘는 그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감소 추세라고 그래요. 교통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릉은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 개최 도시로서 2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계신다고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저희 강릉도 네. 인구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뭐 최고의 복지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네. 저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우리 강릉은 원주 춘천과 달리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지구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또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관광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또 우리는 이제 판매처 수도권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 접근성과 물류비가 많이 드는 곳이라서 그간 유능 양질의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야지 이제 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이 강릉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국내 내수 시장의 그 접근성은 우리가 떨어지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인데 네네.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더 유리하다. 네네. 또 항만을 통해서 그 접근성과 물류비를 한번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ITS 세계 총회를 유치했는데 네. 2026년 강릉에서 개최합니다. 네. ITS는 쉽게 표현하면 지능형 교통 체계입니다. 전자 또 통신 그리고 자동차 또 도로 시설 이런 것이 결합돼서 똑똑한 스마트 교통 체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간 그 ITS 총회는 보통 전시하고 회의하고 또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 발표를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 2026년 강릉에서 하는 ITS 총회는 네네. 우리 강릉시 전역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인다든지 또 똑똑한 교통 시스템을 보인다든지 해서 우리 강릉시 전역이 교통 전시장이 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네네. 강릉에 오시면 여러 가지 그 구급차가 가장 단기간 내에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갈 수 있는 네네. 신호 체계도 볼 수가 있고, 예, 또 예. 자율주행 시스템 어쩌면 네네. 4년 후니까 네네. UAM까지 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지능형 교통 체계가 빨리 구축되는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여러 그 분들의 얘기들을 이제 들어야겠지만 가장 그 키워드가 뭐니 해도 일자리는 공통적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육 시장님과 김 시장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아까 좀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육 시장님과 우리 김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요건 좀 말씀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육 시장님. 예. 춘천은 전통적으로 교육 도시고 네. 그 지금 첨단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춘천을 첨단 지식 산업 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네네. 말씀드리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춘천의 그 산업 단지가 다 네.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그 기업 도시 등 산업 단지를 대폭 확충해 가지고 네. 첨단 기업 위주로 네. 기업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일자리가 있어도 그 미스매치 때문에 네. 그 사람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춘천 상의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분야를 갖다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예, 예. 왜 부족한지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지 해서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예. 지역의 고용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섬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매칭을 시키는 시스템을 예, 지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시장님은 아까 간단하게 요거 좀 언급을 하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이제 관광도시입니다. 네.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도시라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를 좀 만들어라는 것이 힘의 뜻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관광도시지만 여러 가지 숙박업소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간 3만 시를 목표로 호텔, 콘도, 또 그 외에 골프장, 또 산악 스포츠, 또 해양 스포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그와 함께 네.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유치를 위한 우리 기업이 와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춘천 원주는 수도권 우리 내수시장의 접근성이 좋지만 우리 강릉은 내수시장의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10위의 대국입니다.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위주로 항만 건설을 통해서 네네. 우리 지역에 많은 양질의 기업이 예.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원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이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신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예. 맞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교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고 하면 아까 그 시민의 목소리 중에도 원주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없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원주가 사실 서울까지는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빠르게 가면. 근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거는 저 원 시장님 그리고 김도지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 들으셨죠? 네네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아 그래요? 바로 잡아주십시오. 네네 그 고속버스 터미널은 없어지지 않고요.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희가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 버스 터미널을 통합 운영하기로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시외 버스를 이용할지 고속버스를 이용할지를 다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가 있었네요 여기. 네네 오히려 더 편해지셨고 자칫 잘못하면 없어질 뻔했는데 네네.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그 원 시장님이 살리신 겁니까? 아니 저희 시청에 저희 직원분들이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한 자리에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이게 환승장 같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광역버스도 다니면서 시내버스도 다니고 여러 그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처럼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서울 합친 그 시외버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주가 지금 합쳐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버스 회사 또 그 우리 그 터미널 운영 그 사업자 그분들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잘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김도지사님의 이제 전체적인 이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수립 이후 벌써 몇 년이죠? 7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이제 뭐 길은 깔 만큼 깔았다고 보는데요. 거미줄처럼 돼 있죠, 거의. 강원도는 아직까지 배가 고픕니다. 아직 한참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강릉까지 서울에서 뭐 1시간 반이면 가는데도 그 옆에 있는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여기는 강원도에서 내에서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 순환 교통망을 뭐 눈목자, 뭐 우물정자로 촘촘히 더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그 내년도 예산에도 춘천의 무슨 서면대교, 또 어디입니까? 화천에서 저쪽 넘어가는 광덕터널, 뭐 그런 것들, 또 뭐 양양국제공항 이렇게 또 동서로 이렇게 또 뚫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거 깜빡했는데 그거를 딱 짚어서 얘기해 주시네요. 영월에서 태백으로 해서 삼척까지 가는 그러니까요. 동서 고속도로. 저는 그 고속도로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시급합니다. 한 6조 이상이 투입돼야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그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자,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면 훨씬 이제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또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또 기업도 그죠? 이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더 유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인구와 일자리 그리고 교통까지 이 세 가지 현안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척척 잘 맞아서 돌아가야만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200만 강원도 시대도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네 분이 말씀해 주신 방안들이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내년 6월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훌륭한 자양분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춘천, 원주, 강릉 시민들은 내년 6월에 출범하게 될 이 강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떤 거를 바라고 계시는지 한번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강원 특별자치도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강원도를 뭘로 바꾼다고요? 강원 특별자치도요. 특별자치도? 네, 그거 뉴스에서 봐가지고 알고 있어요. 네, 기사로 접했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무엇을 하는 데인지는 몰라. 변한다면 좋은 거죠. 일단 어떤 변화든 변화를 준다는 건 좋은 거야. 강원도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완전 산골인 줄 알아. 규모가 좀 커진 느낌? 좀 뭔가 커 보이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제주도만큼 저희 강원도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구나.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는 크게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똑바로 실력이 되고 뭐가 그 이행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그래놓고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좀 좋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보다 낫게 개선이 된다면 좋겠죠.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 뭐 자치도 그것도 어떤 형성의 보람도 느낄 것이고 우리도 피부에 와닿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강원도도 발전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강원특별자치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 같다. 편의시설, 강원도스럽지 않다? 발전, 설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관심. 네, 독립. 좀 더 주체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밑바닥부터 챙겨라. 관광 활성화 좋고 기대된다. 그냥 뭐 떡 하나 주는 느낌? 동계 올림픽을 하면서 땅값도 올라가고 뭐 했지만은 사실 있는 사람들은 더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좋겠지만은 여기는 없는 사람들은 더 외곽으로 더 몰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니까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보면은 더 나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시민분은 이제 굉장히 그 시사 전문가 못지않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땅값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제 이슈가 되면은 그 지역 땅값이 오르게 되고 그 오른 수익분을 사실은 원주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지역으로 몰리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흔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하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행정 전문가시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용어인데 정작 그걸 피부로 느껴야 되는 시민들은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진이 춘천, 원주, 강릉 시민분들이 갖고 계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을 핵심 단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두근두근 설렘, 제주특별자치도 반면교사, 관광활성화 오케이, 뭐 주체적인 자치분권 잘 모르겠다가 제일 많았고요. 남들은 몰라 무관심, 기대만발, 떡 하나 더 주는 느낌, 마지막 시민의 목소리였죠. 내년 6월 발전 성공적, 정부로부터 독립, 뭐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 토크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신지 하나하나 제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안 걸리는 규제가 없다입니다. 예, 보니까 강원도가 정말 어찌 보면은 약간의 그 차별 아닌 차별을 좀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산림, 환경, 군사 등등 그야말로 안 걸리는 규제가 없다라고 들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데요. 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 확보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규제와 주요 특례 조항은 무엇인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44개의 특례 조항이 발굴되긴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좀 짚어볼게요. 먼저 김홍규 시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치도가 된 것은 정말 환영하는 일인데 이제 저희가 91년도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좀 자치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간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구조는 좀 바뀌었죠. 시의원들도 생기고 단체장도 직접 뽑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시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률로 제한이 많아서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보통 농지, 또 산림, 또 환경, 교통, 거기다가 또 문화재까지 또 이제는 천연물이라고 해서 해안 당구까지 저희 규제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릉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관광지소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이러한 때 자치도가 돼서 그나마 희망을 갖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자치도에 여러 가지 법률을 담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지사께서 많은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또 이양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으고 있는 특례 또한 하나의 예지 전체적인 그 법률을 그 하나의 법률로
전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나 단지를 네. 도지사께서 지정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일하는 가운데에서는 모든 개별법으로 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법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도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저는 뭐 딱 하나만 하라 그러면은 예. 환경 영향 평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강원도에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5세 케이블 보십시오. 양양에 네네. 40년이 돼서 지금도 그게 환경 영향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양양 군수님하고 제가 야, 저 뭐야 이제 국비 신청하는 거 우리가 좀 포기하겠다. 환경 영향 평가 넘으면 그다음에 또 예비적 타당성 조사해야죠. 예타. 예. 또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40년 기다렸는데 이제 43년, 45년 기다리라고요. 다 네, 늙어 네.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지자체비를 먼저 투입해서 가겠다. 1년만 빨리 되면은 그거를 운행하는 수입이 한 200억까지 어마어마하니까요. 추선을 합니다. 예. 그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그 권한이 온다고 해서 환경을 막 뭐 남발하거나 훼손하거나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좀 맡겨 주십시오. 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뭐 특례 조항이 많이 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을 강원도에 줘라.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자치를 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희망 고문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육동환 시장님. 예, 저는 뭐 특별히 네. 정부에서도 오래 일해가지고 예.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정부에서 그 규제 업무를 총괄한 적도 네네네네. 있고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 네. 지역의 규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네네네. 아주 인색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을 오래 계셨으니까 그걸 아시겠네요, 잘 압니다, 분위기를. 메커니즘을. 두 번째는 걱정되는 게 최근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흐름이 네. 더 거세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갖다 타개하는데 이제 특별자치도가 굉장히 요긴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444개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모아졌지만은 네. 그 하나하나 다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네네네. 정부하고 잘 대응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빨리 드리고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겠네요. 그럼요. 예. 예. 두 번째는 뭐 춘천 입장에서는 뭐 다 비슷합니다만은 네네. 춘천이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네. 물에 관한 규제가 아주 극심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혁파 수준의 이번에 개선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아마 지사님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과거에 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네. 세종시 추진위원회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 경험을 볼 때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가 좀 단합한 힘으로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하는 힘을 도민들께서 함께 모아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원광수 시장님. 네. 네. 어떤 뭐 특별 그 조항 같은 거나 아까 뭐 특례 조항 같은 거. 예. 어느 시민분께서 떡 하나 주는 느낌이라고 이제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특별자치도 그 제도를 통해서 떡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100개도 가져올 수 있는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로 규제가 묶여 있냐면 물과 관련된 전부 규제입니다. 수도법, 물환경 보전법, 한강수계법 이 전부 물과 관련된 규제인데 네네. 이 세 가지 법에 원주의 거의 그 상당 부분 지역이 기업 하나 제대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 정도의 규제가 지금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발 부하량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네. 저희 강원도의 그 이 개발 부하량이 하루 네. 1,400kg입니다. BOD. 예.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의 경우에는 하루 부하량이 지금 1,500kg입니다.
BOD. 한 기업이 한 도시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강원도 높네요. 전체가 네. 강원도 전체가 경기도 평택보다도 지금 덜한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1,500kg 중에 원주가 200kg입니다. 200kg.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옛날 지금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고구마, 감자, 옥수수만 먹고 있는 그런 동네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유일한 무기가, 유일한 희망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 지금 앞장서서 뛰고 계신데 저희 18개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고 153만 강원도민께서 함께 해 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떡 하나가 아니라 떡 100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일단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규제부터 타파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반면교사라는 키워드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준비할 때 모델이 제주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2006년에 출범한 제주도. 여기가 이제 특별자치도 이후에 2배 넘는 인구 증가율, 3배 육박하는 지역 내 총생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이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반면 교사 삼아야 할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지사님. 짧게. 네네. 네, 제주도 이제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저희들은 네, 그렇죠. 제주도민들은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또 고민이 많아요. 예, 시행착오가 많다고 예. 강원도 보고 저희 보고 잘하라고 이렇게 네.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네네. 춘천, 원주, 우리 강릉 시장님을 이렇게 민선으로 뽑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는 첫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도지사만 뽑고 그러네요.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제주도처럼 안 가려고 하고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임명직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만약 뭐 이분들을 그렇게 임명직으로 한다 그러면 다 안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유지한 상태로 가는 첫 번째 특별자치도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보니까 특별자치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특별자치도가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아직은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주도는 16년을 했는데도 절반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보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요 한 바짝 한 몇 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요. 그거 또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아까 그 시민들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특례 조항이 생겨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아시고 의견을 모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도 중요할 것 같고요. 홍보 모델도 필요하죠, 도지사님. 네,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와주시죠. 사적인 부분이라. 자, 그다음에 그 원광수 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까요?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저희가 바라는 특별자치도가 목표대로 되면은 기업 유치가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업을 제대로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업 유치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지금 저희가 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재정 권한도 좀 대폭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재정 권한까지 갖게 되면 재정 지원을 대폭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뭐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 부럽지 않은 아마 전국 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나눠볼 키워드는 이겁니다. 8부 능선, 내년 6월 발전 성공적이라는 키워드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설치 법안이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육동환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네네. 강원도가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준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네. 지난 정부에서도 있어 왔고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염원은 많이 표출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강원도. 예, 그래서 예. 제가 강원연구원장 시절에 의외로 특별자치도 예. 법안 초안을 제가 만드는 경험도 있습니다. 아유, 강원도에서 누구보다 잘 뭐가 하시겠네요. 있어야 가서 예, 서울 가서 그렇죠.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염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민의 단합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을 갖다 18개 시군이 도와 함께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에 모든 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네.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네. 빨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데부터 네.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도민 여러분께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강원도 미래를 열어간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별자치도가 강원도를 미래로 잘 이끌어주리라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육동환 시장님께서는 계속 이제 그 테이블에 빨리 맞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자, 이번에는 김홍규 시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비전을 뭘 제시하면 좋을까요?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비전은 네. 내륙 지방은 내륙 지방대로 예. 또 해안 지방은 해안 지방대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특례 발굴도 좋고 아까 뭐 444가지의 특례도 발굴됐다고 하지만 이번 자치도의 가장 핵심은 도지사께 얼마나 많은 권한이 이양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도도 뭐 16년이 흘렀지만 또 400조항이 넘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당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네, 네.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그 기간을 줄이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네, 네. 한 가지 조항이라도 지사께 온전히 권한이 다 이양되거나 이임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토론의 주제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 면적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진태 지사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4년 협상제도를 좀 이용해서 인구 감소로 상당히 걱정이 큰 이 지자체들한테 개발로 또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왜냐하면 사전협상제도의 권한은 도지사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네, 요새 뭐 강릉 잘 나가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많고 뭐 합창 대회도 유치했죠. 또 올림픽에다가 뭐 ITS 총회에다가 근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 워낙 욕심이 많고 워낙 열정적이셔서 여기서까지 강릉은 이미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 아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치분권이다 한 것이 아주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에. 그리고 떡 주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떡을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떡을 만들 수 있게 절구통을 달라 이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든 토지 규제건 뭐 군사 규제건 이거를 우리 스스로 자치적으로 알아서 좀 할 수 있게 우리한테 맡겨 달라. 뭐 그 예산 더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쌀과 떡매만 달라. 떡은 우리가 찹쌀떡을 만들든 시루떡을 만들든 알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피디하게 네 분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Yes or No 코너. 빠밤. 네. 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팻말이 있으시죠? 요거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바로
제가 들어주세요 하면은 팻말을 yes or no로 정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4명 중에 내가 제일 낫다. 하나, 둘, 셋. 아, 다 노라고요? 마음과 너무 다른 답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자 내려주시고요. 2번째 질문입니다. 초선이라는 책임감, 그 무게가 어마무시하다. 하나, 둘, 셋. 아, 4분 다. 오늘 다 톤을 댄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임기 내에 목표한 인구 증가 각 시별로 또 도로 그 지정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인구 증가 100% 장담한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약간 고민하십니다. 아, 도지사님만 노고 3분은 예스. 그러니까 빅3잖아요, 강원도에. 예. 39만, 26만, 21만은 예스. 100% 아니고 99%만. 예, 95%.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내려주시고요. 특별자치도의 지역 상생 발전 말처럼 쉽진 않다. 하나, 둘, 셋. 아, 네, 다 예스. 자, 그러니까 다 이제 통일해 주셨는데 예,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만 조금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근데 95%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네모입니다. 요거 먼저 듣고 시간이 나오면 아까 그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열쇠는 네모에 달려 있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 지사님.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아무리 예. 좋은 제도가 있어도 네. 이 도민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면 예. 소용이 없습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죠. 예,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육동환 시장님. 예, 저는 간절함과 열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함과 열정에 달려 있다. 예, 원광수 시장님. 좋은 걸 다 하셔가지고 애드립으로 하시는 건가요? 강원 도민에 달려 있다. 강원 도민에 달려 있다. 예, 아까 지사님과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김홍규 시장님. 위임받는 권한입니다. 위임받는 권한에 달려 있다. 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또 강릉 시장님께서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인구 증가 100%. 세 분은 시장님은 장담하셨고 도지사님은 95%다 이러셨습니다. 요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저는 정말 솔직하게 예, 또 예.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한다. 네. 인구 200만 될 가능성 100% 장담은 못 하고요. 예. 99%라고 99%다. 99%. 열심히 거의 하겠습니다. 100%네요. 예, 예.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저기 네. 아, 부연 설명 쓰세요? 네. 예, 예. 강릉 시장님. 예. 저희 도지사님께서 네. 우리 강릉시를 도와주시면 네. 200만이 될 수 있게끔 네. 확고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알겠습니다. 좀 뭔가가 서운하셨나 봐요. 강릉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나눈 춘천, 원주, 강릉 도시권역의 발전 방향과 강원 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슈워드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뇌리에 확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소위 요즘 말로 꽂힐 수 있도록 한 단어, 한 문장도 좋고요. 인상적인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자, 이슈워드 뭘 준비하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부터 해보실까요? 제 이름 이니셜을 따서 JT입니다. JT. 예. Join Together. 하다 보면 Join Tomorrow. 우리 힘을 합치면 미래에서 만납시다. Join Together, Join Tomorrow. 예, JT. 네. 자, 이어서 육동환 시장님 이슈워드. 예, 그 저의 민선 8기 춘천의 구호가 시민 성공 시대 다시 뛰는 춘천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바로 도약이 됩니다. 네. 도약입니다. 아, 도약이다. 예. 자, 이번에는 원광수 시장님 이슈워드요.
저희 민선 8기 원주시의 구호는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 걷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를 융성하는 겁니다. 복지도 하는 거고요. 네. 저희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최종 목표도 역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행복을 마지막으로 표도 잡겠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님, 꿈 많고 욕심 많은 강릉시장님. 아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저 원광수 시장님하고 키워드가 겹쳤네요. 행복이요? 예, 저는 네. 시민 중심 행복 강릉입니다. 예. 우리 괜찮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가장 큰 목표가 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강릉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네. 우리 원주 원광수 시장님과 함께 행복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워드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원광수 시장님과 김홍규 시장님은 이슈워드 이후에 부연 설명을 잠깐 해주셨거든요. 조금 아쉬울 것 같으신데 육동환 시장님도 혹시 부연 설명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춘천이 좀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춘천이 갖고 있는 그 자산 환경은 그 어느 도시보다 좋습니다. 네. 수도권하고도 가장 인접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간의 정체를 이제 민선 8기에 춘천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도약한다. 또 춘천이 다시 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춘천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경제, 행정,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 말씀으로 전체 한번 모아서 도지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빅3 시장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네. 토론을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거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 이 세 분의 시장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네, 특별자치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강원도의 아들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갔듯이 그러네요. 요새 강원도가 대세입니다. 네. 특별자치도 잘 준비해서 네. 멋지게 한번 행복한 강원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말씀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 분위기를 위해서 예스 오노 질문 중에 인물로나 능력이나 내면 중에 내가 제일 낫다 그랬더니 다 노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저 가장 진지하신 김홍규 강릉시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네 분 중에 누가 제일 인물 좋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진태 시장님께서 제일 능력 있으시고 앞으로 빅3뿐만 아니라 우리 18개 시군을 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뭐 대본을 드린 것처럼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우리 김홍규 시장님이야말로 넉넉한 인품이 최고시죠. 예, 저는 간단하게 또 그냥 넘어야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기분 좋게 네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강원도에 대한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모든 지역이 상생 발전하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길 저도 MC로서 기대를 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모두 힘내자는 의미로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하면 투게더라고 마음을 좀 네 분께서는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